안녕하세요, 신혜필입니다. 영원이라는 영화를 봤고요. 최근 들어 제가 막 로맨스물 안 본다 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A24 제작사 작품은 장르를 안 가리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좀 재밌어 보이지 않았나요? 환승연애의 할리우드 판타지 버전? 이래서 사람들이 환승연애를 보는구나를 느꼈어요. 이번 영화를 보고. 그래서 약간 전 여친 같이 좀 입고 왔거든요. 한 번쯤은 이런 전 여친 사귀어 보시지 않았을까요, 들? 제가 최근에 봤던 팝콘 무비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팝콘 무비의 정확한 뜻이 뭐지? 저에게 팝콘 무비란 옆 사람이 팝콘 먹으면서 봐도 별로 안 짜증나는 영화거든요. 실제로 이거 제가 봤을 때도 불금에 퇴근하고 7시에 상영됐던 스케줄이었는데 진짜 예쁜 갸루 스타일 언니랑 저만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니가 팝콘을 시켜가지고 아작아작 먹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아작아작 ASMR처럼. 근데 하나도 안 거슬리고 너무 그냥 귀엽고 나도 모르게 앞으로 내려와가지고 저 하나만 주시면 안 돼?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을 뻔했잖아. 그 언니가 먹어서 안 거슬렸던 걸까? 아무튼 재밌게 봤던 팝콘 무비 영원의 시놉시스를 들려드리기 전에 저도 이제 팝콘 무비 그러니까 저도 좀 과자 좀 씹으면서 감상해도 될까요?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살짝 팡팡 돌아가지고 언박싱. 개 크네. 너무 담백한 맛이다. 그래서 시놉시스를 말씀드리자면요. Excuse me. I've been waiting for this golden goose for 67 goddamn years. 네. It's a lot to absorb, so I highly recommend just taking a deep breath in and out. Just breathe. 이 두 남자의 밸런스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환승연애 시청자들처럼 환승연애 리액션 하는 사람처럼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한 명은 가장 찬란했던 젊은 시절에 꿈처럼 사랑했던, 그렇게 그냥 싹 스쳐 지나가 버렸던 첫 남편. 특 자기를 저승에서 67년 동안 기다린 현 남편. 살면서 좋은 꼴 못 본 꼴 다 보고 같이 그냥 얼싸안고 지낸 평생의 인연이고. 뭐가 있지? 뭐 특이라고 한다면 뭐 65년 동안 같이 살았다 그 정도? 중간에 이혼, 황혼 이혼에 뭐 위기 없이 그냥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후보군만 놓고 보면 밸런스 잘 정한 것 같잖아. 근데 견자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 첫 남편과 조앤이 재회할 때 정말 엉엉 울었어요. 이 소재나 컨셉 자체가 뭔가 20세기 후반대 헐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나왔을 법한 그런 적당히 몽글몽글하고 낭만적인 판타지스러운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인간적인 이야기, 뭐 우리네 이야기를 담는 듯한 그런 느낌? 첫인상 자체는 주연 배우분들이 다 너무 일단 저한테는 조금 호감형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다들 복고풍의 느낌이 있잖음. 특히 엘리자베스 올슨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약간 그 완다비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도 나면서 되게 재밌기도 했었고, 이 첫 남편 이분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너무 잘생겼어. 칼럼 터너? 사실 제가 이분의 작품을 많이 보진 않았거든요. 신비한 동물 사전 그 해리포터 스피노프 그 영화 2편에서 에디 레드메인 배우의 형아 역할로 등장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필이 짜르르르 왔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영화를 재밌게 보지 않아가지고 그 배우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별점이 1점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고전미 있게 잘생기셨다. 이 영화에서 좀 인상 깊었던 연출이 터널 같은 곳에서 파노라마처럼 우리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싹 약간 연극식처럼 보여주는데, 그 파노라마 연출도 실제로 그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들이 맞거든요. 그게 또 그렇게 연극처럼 보여지는 쪽 뒷문으로 가면은 이제 마냥 행복했던 순간들 말고도 좀 어두웠던 순간들, 싸웠던 순간들, 뭐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이런 것도 한번 싹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인생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어두운 순간들도 있었다. 마냥 다 행복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재밌었던 연출들이 틈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 영화 자체는 그런 연출보다도 뭐 어떤 소재나 컨셉, 전개 방식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자면,
제가 어떤 분이 왓챠피디야 이거 감상평 쓰신 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자면 65년 동안 살았으면 애초에 정답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써놓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는 이게 좋은 의미 같기도 하고 나쁜 의미 같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한 사람이랑 65년이나 같이 살았으니까 그만큼 잘 맞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답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한편, 아니 이 사람이랑 6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는 거면 지금 망설일 만한 뭔가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별로일 만한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후자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영화가 자체적으로 전자에다가 너프 매기던데? 예, 결말 포함해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 주인공 조앤이 결국은 65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현 남편을 선택하잖아요. 정말 고전 미남처럼 다들 다 혀를 내두르면서 잘생겼다고 하는 첫 남편을 두고로도 그 이유가 뭐 계속 이제 지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면도 있다. 서로를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그리워했다 보니까 뭐 현실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보니까 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뭐 어떤 삶의 궤도 같은 걸 당신과 함께하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것도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긴데 나 같으면 그래도 얘랑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아니 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지 말이야. 현실 부부들도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도 있고 뭐 융자금 갚아야 될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맞네 싶다가도 어거지로 붙어 지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맞추고 살고 막 이러는 게 뭐 인생이고 부부지 뭐. 그리고 저는 그 선택조차도, 그러니까 현 남편을 선택했던 그 여자 주인공의 마음 자체도 남편을 남편 자체로 그 사람과의 사랑만을 전제로 선택했다기보단도 그 사람들 사이에 자식, 손자, 그리고 같이 지냈던 일생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리워가지고 탈주했다고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그냥 매개체일 뿐이잖아. 자기의 삶, 과거, 예전 현생 그 자체에 대한 노스텔지아로서 약간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을까? 조앤이 계속 약지에 반지를 끼고 나오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남자와의 결혼 반지인지를 한번 짚어줄 줄 알았어. 안 나오더라고. 그걸 그냥 헤어스타일로 판단하더라고. 이 영화 컨셉이 저승으로 가는 기차를 탈 때 자기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건데, 그때 뭐 첫 남편이랑 사귀었을 땐 머리가 길었고 현 남편이랑 사귀었을 때는 머리가 짧았으니 넌 머리가 긴 걸 보니 첫 남편이랑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이런 리로 이래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외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남편을 조금 너프 매겼다고 한 부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영화에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현 남편은 조금 편애한 듯한 부분이 있었어. 굳이 넣었어야 됐나 싶을 법한 연출들이 있었던 게, 현 남편이 조앤이 돌아오기 전에 혼자 어디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제 뭐 자기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었나 봐. 이벤트를 꾸며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아내가 오면 아내한테 전해달라, 편지를 전해달라라고 A씨한테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그 편지에 뭐라고 쓰였었던 건데? 사실은 이 여자를 위한 뭔가가 조금 더 비하인드가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 그걸 왜 안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현 남편은 뭘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오히려 그걸 안 풀어준 게 얘도 너프 매기는 건가? 살짝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여자 주인공이 결국 탈주를 해가지고 바텐더로 일하고 있던 현 남편과 같이 어딘가로 도망가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현실에 있었을 때 살았을 법한 동네와 비슷한 곳이다. 뭐 여기 완전 뭐 오클랜드랑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걸어가면서 영화가 이제 크레딧이 나오는데, 그게 그 남편이 꾸민 곳이요? 아니, 둘이 공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개나 소나 다 탈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 두 번째가, 세계관이 되게 매력적이고 창의적이고 귀엽잖아요. 근데 곱씹을수록 되게 허술하고 폐쇄적이야. 가장 행복했을 시절 때 외모로 돌아와가지고 생활을 한다더니, 아니면 자기가 지낼 곳을 직접 취향에 맞게 고르게 해준다더니 뭐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되게 시스템 우선적인 구조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선택한 곳을 200년 내내 살아야 되고, 중간에 탈주조차 할 수 없으며 그러다 걸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건 지옥 아니냐? 나 같아도 그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안 미치려면. 그리고 진짜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중간중간 조앤이 막 고민하는 그런 호텔방을 멀리서 누군가가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나와요. 그런 카메라가 나오는데 그걸 누가 보고 있는 거지? 그 상사라는 톰인 건지 뭐
신인 건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진짜 음침해. 사실 이런 식으로 세계관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게 시작하다 보면 끝도 없기도 하고 뭐 이 영화가 엄청 각 잡힌 판타지 장르가 아니고 그냥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에 좀 더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부질없는 불평인지는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냥 아쉬워서 그래 그만큼. 왜냐면 확장 가능성이 너무 있을 법한 이야기라서 전 차라리 뭔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조금 더 뇌절 쳐가지고 드라마 시리즈로 아예 공개됐으면 어땠을까 이 이야기가. 그만큼 초반에는 진짜 매력적인 디테일들이 많았는데 후반에 갈수록 되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쪽으로 조금 리밋을 걸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긴 해. 왜냐면 세계관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욱더 캐릭터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관객으로 하여금 굳이 왜 저렇게 선택을 했어야 됐나라는 아쉬움이 들 수도 있으니까 나도 이제 말을 하면서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한국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드라마가 나왔었잖아요. 저희 김혜자님이랑 손석구 씨가 나왔던 제목이 천국보다 낯선인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인가? 아무튼 그 드라마도 전 살짝 생각이 났어요. 천국으로 올라갈 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외모를 어느 나이대로 할지 골라서 갈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처음엔 저 되게 재밌게 봤다가 갈수록 막 무슨 지옥이 어땠고 막 전생이 어땠고 막 너무 뇌절해져서 안 보게 되긴 했는데 그래 결국 이 영화는 사랑에 대한 영화야. 너무 딴지 열지 마. 아싸하지. 사실 영화 중후반부에 한번 주인공이 1차 선택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들하고 같이 안 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파리 가가지고 막 살란다라고 했는데 눈치 없게 그 현 남편이 와가지고 야, 너 첫 남편이 찐사였는갑다. 너 걔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걔가 또 낼름 받아가지고 첫 남편이랑 같이 가는 거야. 난 거기서 좀 실망했어. 난 걔의 선택이 진짜 그냥 이제 남편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뭔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택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선택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였던 거야. 나는 오히려 그렇게 친구랑 파리 가가지고 거기서 파리 남자들 만나면 진짜 괜찮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살짝 더 나와서 더 생각해보자면 그렇게 첫 남편이랑 가가지고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탈주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그 현생 과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노스텔지아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이 차이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 어쨌든 이 조앤이랑 현 남편은 80대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첫 남편은 20대 때 전쟁 참여해서 죽고 저승에서 60년 동안 얘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보면은 남편은 20대고 조앤은 외모만 20대지 여기 소갈머리는 80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지금 60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둘이 같은 세대 출신이긴 한데 그래도 그 사이 갭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둘이 잘 안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중간에 산 탈 때도 조앤은 자꾸 헉헉대고 남편은 막 우욱 하고 막 이랬었나? 근데 이 과자가 무서운 게 안 짜니까 그냥 생각 없이 계속 먹게 되더라. 솔직히 처음에 오프닝 할 때만 먹고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막 들어가는데요? 약간 이 영화도 그런 느낌이었어. 뭐 좀 더 자극적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막 싶은데도 저렇게 가도 보고 나왔을 때 막 엄청 그렇게 아쉽지는 않았어. 이 맛에 환승연애 보는구나 하는 기분? 진짜 오래간만에 시네필 선배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약간 호텔방 같은 곳에서 묵잖아요, 얘네들이. 현 남편의 방번호가 1058이었고 조앤의 방번호가 2457이었어요. 그리고 그 호텔에서 NPC로 일하고 있던 첫 남편의 방번호는 B204거든요. 혹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간 옛날 삐삐 번호처럼 이것도 뭔가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뭔가 있을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정한 걸 수도 있겠는데 그냥 혹시나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고요. 영화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 저랑 같이 7시 타임 영원을 봤던 언니, 기아루 언니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번 술이나 한잔. 안녕.